세금 5천만 원 아끼려다가 2억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죠. 요즘 상속세, 증여세 전부 바뀐다고 뉴스에서 유튜브에서 난립니다. 댓글들 보면 부모님 집 명의를 빨리 넘겨야 하냐라는 글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세금 아끼려면 명의부터 넘겨놓는 게 당연히 해야 할 똑똑한 방법 같으시죠? 근데 이 증여라는 거 잘못했다간 세금을 아끼기는커녕 부모 자식 간에 온 가족이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난처한 것을 넘어서 부모님이 평생 일궈온 자산에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절세해야 된다. 세금 피하려면 이런 방법이 있다. 저런 방법이 있다. 말들이 많은데요. 정작 정말 위험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50대, 60대 부모님들은 집값도 오르기 전에 자식한테 넘겨주자 하시고 40대, 50대 자녀분들도 내심 기대를 하시잖아요. 왜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넘겨주자고 하냐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엄청 빠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제 개편이 되면 세율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세율이 올라가면 올라간 집값만큼 국가에 갖다 바쳐야 되는 돈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명의를 먼저 자식한테 넘겨두자. 지금의 가격으로, 지금의 세율로.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세율도 올라가는 방향으로 예측하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절세 한번 해보겠다고 세무사 찾아가서 부동산 명의 자녀한테 넘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생각해 보셨나요? 세금은 아껴 쓸 수 있죠.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위험하다. 오늘은 세금 아끼는 것만 생각하다가 우리 가족이 어떤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지 팩트를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은 집을 미리 줬으니까 됐다 라고 안심을 하십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평생 모으신 가장 큰 자산, 이 부동산, 아파트를 자식한테 넘기는 순간 부모님의 수중에는 최후의 방어막이 사라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여름철 혈관질환 너무 위험하잖아요. 뇌출혈, 뇌졸중 발병률이 겨울철보다 훨씬 높다고 해요. 이것뿐이겠어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냉방기구 사용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40도잖아요. 이 더운 여름철에 냉방기구 사용 안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런 큰 질병이 딱 터졌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간병인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요즘 간병비 하루 얼마라고요? 15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450만 원이에요. 고정비로 매월 450만 원이 나가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감당이 되나요? 부모님은 집을 자녀한테 줘버렸으니까 가진 게 없고 증여를 받은 자식은 당장 증여세 내고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 수중에 현금이 없어요. 그 자식들도 성장하는 어린 자녀가 있을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40대, 50대가 아이들 키우는 동안에는 저축이라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비 대기도 빠듯하잖아요. 현실이 이러한데 450만 원이라는 건 너무 큰 돈이죠. 이게 고정비가 되는 순간 온 가족의 경제가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구매 담당자로 14년을 넘게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구매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업체들하고 직접 거래를 했잖아요. 우리가 믿고 일을 맡겨도 되는지 거래처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실사도 직접 나가고 평가도 하고. 이 회사도 번듯하고 시스템도 잘 짜여 있고 사장님도 엄청 열심히 일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저희가 내린 평가 결과도 괜찮았죠. 그런데 이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던 탄탄해 보였던 회사들이 한순간에 망하는 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회사가 기술력이 없어서일까요? 직원들이 불성실해서? 품질이 나빠서? 아니에요. 기업 가치가 70억, 80억 되는 이 공장이 당장 내일 결제해야 될 5억짜리 어음을 못 막아서 부도가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동성 갭입니다. 현금 흐름이 막히면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 아끼겠다고 아파트만 자식한테 넘겨놓고 비상시에 쓸 현금을 전혀 준비 안 해두는 것이 이 기업이 망하는 과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안 넘겨줬으면 내 집이니까 또 오래 살고 계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집을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런 걸로 양도세도 얼마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여세 폭탄 맞을까봐 미리 넘겨주고 나면 그 집 당장 2년 안에는 팔지도 못합니다. 증여하면서 피한 세금보다 양도세 2월과세라고 내야 될 세금이 더 커요. 보유 기간이 짧을수록 내야 될 세금이 훨씬 많아져요. 묶인 자산과 당장 필요한 현금, 그 커다란 틈 사이에 온 가족이 빠지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야, 우리 제도 바뀌기 전에 집도 넘겨주고 빠르게 대응해서 얼마를 아낀 거냐? 이렇게 안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속에서 머리에서 피가 돌지 않으면 뇌경색이 오고요. 막힌 곳에 계속해서 압박이 가해지니까 결국 터집니다. 뇌출혈. 이렇게 큰 고정비가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현금이 돌지 않으면 압박이 계속되면 우리 가정에도 경제적 뇌출혈이 발생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다 넘겨서 가진 게 없잖아요.
자식은 부모 간병비, 병원비 내느라 자기 가진 거 다 꺼내 써야 되고 결국 증여받은 집까지 금매로 던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5천만 원 세금 아끼려다가 2억 손해 보면서 집을 날린 꼴인 거죠. 그래서 진짜 똑똑한 자산 이전, 증여는요, 명의만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자산이 빠져나간 그 빈자리에 위기 시에 즉시 쓸 수 있는 현금, 이 현금 안전망을 같이 만들어 두는 것까지가 진짜 증여의 완성입니다. 요즘 주식이나 부동산이 너무 오르니까 그런가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손해보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돈만 생기면 그냥 주식에 부동산에 다 넣어놓고 비상시에 쓸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남들 다 그걸로 돈 번다고 하니까 우리 관심도 자꾸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퇴직 후에 또 노년기에는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뭐 젊은 사람은 안 그러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종이 한 장 꺼내서 한번 적어보세요. 왼쪽엔 부모님이 갖고 계신 자산, 오른쪽엔 그 중에서 당장 손해 없이 현금으로 뺄 수 있는 돈을 적어보세요. 아파트, 예금, 적금, 보험 다 적어보시고 오른쪽 칸이 텅 비어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린 유동성 갭입니다. 그럼 이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부터라도 매달 일정 금액을 위기 전용으로 따로 떼서 모으는 거예요. 적은 돈이라도 상관없어요. 다른 목적이랑 섞이지 않게 손 안 대는 통장에 현금을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위기라는 게 꼭 돈이 다 모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으는 중간에 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방향은 적은 돈으로도 그 돈을 즉시 목돈처럼 쓸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두는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가족 상황에 맞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사 만나기 전에 한번 꼭 적어보세요. 세금 상담은 절세만 알려주지 그 다음 위기는 아무도 짚어주지 않습니다. 세금 5천만 원 아끼려다 2억 날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2억이냐고요? 급하게 집을 팔면 시세보다 싸게 팔 가능성이 생기고 양도세 부담까지 겹치면 절세로 아낀 돈보다 훨씬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 차이 결국 우리 가족의 현금 유동성을 확인해 보는 것에서 갈립니다. 아마 다들 비슷한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평생 읽어온 내 자산을 지키고 위험을 대비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도반장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